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 창의융합교육원에서 미네르바 교과목을 맡고 있는 이한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업화의 충격과 20세기 해체 현대미술의 탄생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산업화가 예술에 어떤 충격을 가져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현대미술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계와 도시, 사진과 대중매체가 등장하면서 예술가들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그릴 수 없었습니다. 인상주의, 입체파, 추상미술, 팝아트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예술의 언어는 무엇을 그리는가에서 어떻게 느끼고 해석하는가로 이동했습니다. 이 변화의 배경에는 기술 발전에 대한 경이로움과 동시에 그 속에서 흔들리는 인간의 자리라는 고민이 깊게 깔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업화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예술은 어떻게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다시 찾아가게 되었을까요? 19세기 중반, 세상은 이전과 전혀 다른 속도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증기기관과 기계가 세상을 움직이고 도시가 팽창하며 인간의 삶은 산업이라는 거대한 구조 속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기계는 인간의 노동을 대신했고 사진은 현실을 기록하는 새로운 기술로 등장했습니다. 예술가들은 그 변화의 속도 속에서 혼란과 매혹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신의 질서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손으로 만든 금속의 소리와 연기의 흔적이 새로운 풍경이 되었습니다. 예술은 그 변화 앞에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예술은 무엇을 표현해야 하는가? 인간이 재현하던 세계를 이제 기계가 대신 그릴 수 있다면 예술의 역할은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 속에서 태어난 것이 바로 인상주의였습니다. 인상주의 화가들은 더 이상 눈앞의 사물을 완벽히 묘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순간의 빛과 색, 감각의 떨림을 포착하려 했습니다. 클로드 모네는 태양이 떠오르는 한순간의 빛을 화폭에 담으며 그 빛이 만들어내는 분위기와 감정을 그리고자 했습니다. 세잔은 자연을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구조와 형태의 관계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대신 자신이 느낀 순간의 감각을 화폭에 남겼습니다. 예술은 현실의 재현에서 감정의 표현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예술의 언어가 바뀌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전의 예술이 무엇을 그릴 것인가에 집중했다면 이제 예술은 어떻게 느끼는가에 집중했습니다. 기술이 현실을 정밀하게 기록할 수 있게 되자 예술은 현실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가 인간의 눈을 대신할 수 있다면 화가는 인간의 내면을 그릴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인상주의의 붓질은 더 이상 형태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감정의 리듬, 빛의 시간, 그리고 존재의 흔들림을 따라갔습니다. 이 변화는 곧 예술의 철학을 근본부터 바꾸었습니다. 예술은 더 이상 세상을 모방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새롭게 해석하고 존재를 재구성하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20세기로 들어서며 피카소와 브라크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입체파를 통해 사물을 하나의 시점에서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러 시점을 동시에 담아내며 인간의 지각이 얼마나 주관적이고 복합적인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피카소의 그림 속 인물은 해체되고 다시 조립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형식의 실험이 아니라 인간의 시선이 하나의 진리를 가지지 않는다는 철학적 선언이었습니다. 이어 등장한 추상미술은 현실의 형태를 완전히 버렸습니다. 칸딘스키는 색과 선이 음악처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고 믿었고, 몬드리안은 수직과 수평의 질서 속에서 인간 내면의 균형을 탐구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모양을 그리지 않고 세상의 본질을 그리고자 했습니다. 예술은 이제 보이는 세계를 떠나 느껴지는 세계로 향했습니다. 예술의 언어는 점점 더 감각적이면서도 사유적인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산업화가 만든 또 하나의 변화는 예술의 대중화였습니다. 인쇄기술과 대중매체의 발전으로 예술은 더 이상 일부 귀족과 후원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술은 거리로 나오고 광고와 영화, 잡지와 포스터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팝아트의 등장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상징이었습니다. 앤디 워홀은 캠벨 수프캔을 그리며 예술과 소비의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예술은 더 이상 고귀한 정신이 아니라
반복되는 이미지의 시대적 언어입니다. 예술은 산업사회의 이미지를 비판하면서도 동시에 그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이중적인 태도 속에서 예술은 자신을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이 시기의 예술가들은 기계 문명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태도를 가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술을 인간의 창의성을 위협하는 존재로 보았고, 또 다른 이들은 그것을 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보았습니다. 미래파 화가들은 속도와 기계의 아름다움을 찬미했습니다. 그들에게 기계는 인간의 확장이었습니다. 반면 초현실주의자들은 산업 문명이 인간의 무의식을 억압한다고 보았습니다. 달리와 마그리트는 꿈과 환상의 세계를 통해 인간 내면의 자유를 복원하고자 했습니다. 기술이 현실을 지배하는 시대에 예술은 그 현실 너머의 상상력을 지키려 했습니다. 산업화의 시대를 지나며 예술은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기술과 결합해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내는 길, 다른 하나는 기술의 속도 속에서 인간의 감정을 되찾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길은 결국 한 곳에서 만납니다. 그것은 예술이 인간의 경험을 확장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입니다. 기술은 표현의 도구가 되었고, 예술은 그 도구를 통해 인간의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늘날의 디지털 예술과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은 이 산업화 시대의 연장선 위에 있습니다. 예술은 여전히 기술과 대화하고 있으며 그 대화의 방식만 달라졌을 뿐입니다. 19세기의 화가가 물감을 사용했다면 21세기의 예술가는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당시의 카메라가 화가의 눈을 대체했듯 오늘의 알고리즘은 예술가의 손을 확장합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예술의 본질은 같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세계를 느끼는 방식을 탐구하는 행위이며 감정을 시각의 언어로 옮기는 과정입니다. 산업화는 인간에게 기술을 주었고, 예술은 그 기술을 통해 인간을 다시 이해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예술의 언어는 시대마다 변했지만 그 언어가 전하려는 메시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느끼며 어떻게 존재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여전히 인간의 눈과 마음 속에서 시작됩니다. 자, 다음은 20세기 예술가들이 기존의 예술 개념을 완전히 해체하고 새로운 실험을 펼쳐나간 흐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다다이즘, 개념미술, 퍼포먼스, 설치미술, 팝아트, 미디어 아트에 이르기까지 예술은 더 이상 작품이라는 물체에 머물지 않고 생각과 행위, 맥락 자체로 확장되었습니다. 특히 디샹, 백남준과 같은 인물들은 무엇이 예술인가? 예술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라는 질문을 작품으로 던지며 예술의 경계를 흔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술은 한편으로는 모호해졌지만 동시에 인간의 사고와 감정이 닿는 거의 모든 영역으로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경계가 흐려진 20세기의 예술 실험은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인공지능 예술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고 있을까요? 20세기의 예술은 그 이전의 모든 질서를 부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전쟁과 혁명, 기술의 발전과 인간성의 위기가 뒤엉킨 시대 속에서 예술가들은 기존의 미학적 기준과 전통을 더 이상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형식과 규칙을 해체하며 예술의 의미를 근본부터 다시 묻기 시작했습니다. 예술은 더 이상 아름다움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질문하는 행위가 되었고, 현실을 해석하고 비판하며 때로는 현실을 전복시키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작점에는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비극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만든 기술이 인간을 파괴하는 현실 앞에서 예술가들은 기존의 문명과 가치에 대한 깊은 회의를 느꼈습니다. 그 결과 등장한 다다이즘은 모든 예술적 규범을 거부하는 운동이었습니다. 마르셀 디샹은 변기를 미술관에 가져와 그것을 셈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그는 작품을 만드는 대신 사물을 선택함으로써 예술의 개념 자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예술의 기준이 아름다움이나 기술이 아니라 작가의 생각과 맥락에 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다다이즘은 예술을 완전히 해체함으로써 오히려 예술의 본질을 새롭게 드러냈습니다. 예술이란 형식이 아니라 사고의 문제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뒤샹의 혁명 이후 예술은 물질적 경계를 넘어 개념의 세계로 이동했습니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개념 미술이 등장했고 예술은 더 이상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조셉 코수스는 예술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 자체를 작품으로 만들었고 솔 르윗은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간주했습니다. 예술은 이제 물감이나 조각의 재료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생각과 언어, 그리고 그 언어를 둘러싼 사회적 맥락 속에서 존재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퍼포먼스 아트와 설치 미술이 새로운 예술의 형태로 자리 잡았습니다. 예술은 더 이상 정적인 오브제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마리나 아브라모비치는 자신의 몸을 예술의 도구로 사용하며 인간의 한계와 감정의 경계를 실험했습니다. 크리스토와 장클로드는 도시 전체를 천으로 감싸며 예술이 사회적 공간과 어떻게 관계 맺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예술은 개인의 표현을 넘어 사회적 참여와 공동체의 경험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팝아트 또한 이 시기의 중요한 흐름이었습니다. 앤디 워홀은 소비문화의 이미지를 예술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며 예술과 상업, 현실과 허구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대량 생산의 시대에 예술이 가질 수 있는 고유성과 진정성에 대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워홀의 실크 스크린 작품들은 똑같은 이미지를 반복함으로써 예술이 더 이상 유일무이한 창조물이 아니라 복제 가능한 상품이 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반복 속에서 그는 현대 사회의 정체성과 인간의 욕망을 드러냈습니다. 예술은 이제 현실의 반영이 아니라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테크놀로지의 발전 또한 예술의 경계를 확장시켰습니다. 영상과 사운드, 컴퓨터 그래픽이 예술의 재료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예술은 시각의 영역을 넘어 다감각적 경험으로 진화했습니다. 비디오 아트의 선구자 백남주는 텔레비전을 예술의 매체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기계를 예술의 일부로 끌어들여 인간과 기술이 공존하는 새로운 미학을 제시했습니다. 백남준의 작품은 단순히 기술을 사용하는 예술이 아니라 기술을 인간의 감성과 사유로 전환시키는 시도였습니다. 그의 예술 속에서 기계는 냉정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상상력을 확장시키는 존재로 변모했습니다. 20세기의 예술은 이렇게 끝없는 실험과 해체를 통해 자신을 재정의했습니다. 그 결과 예술의 경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예술은 회화나 조각, 음악이나 건축이라는 구분을 초월했고 일상의 사물과 행동, 심지어 사고와 대화까지 예술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예술의 위기를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술의 본질이 더 넓은 의미로 확장되었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예술은 더 이상 특정한 공간 안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사고와 감정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예술적 해체는 오늘날 인공지능 예술과 직접적으로 이어집니다. AI가 이미지를 만들고 음악을 작곡하며 텍스트를 생성하는 시대에 우리는 다시금 묻습니다. 예술은 누구의 것인가? 창작의 주체는 인간인가? 기술인가? 이 질문은 디샹이 변기를 미술관에 가져왔을 때 던진 질문과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대상이 사물이 아니라 알고리즘이라는 점만 다를 뿐입니다. 20세기의 예술가들이 예술의 경계를 해체하며 예술의 본질을 다시 정의했듯 오늘의 예술가는 기술과 함께 창작의 의미를 다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결국 20세기의 실험은 예술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예술을 더 인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혼란과 해체 속에서 인간은 다시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왜 예술을 하는가? 무엇이 우리를 감동시키는가? 기술의 시대에도 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술은 형식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질문하는 행위이며 의미를 찾으려는 인간의 끊임없는 노력입니다. 20세기의 예술이 모든 경계를 허물었다면 21세기의 예술은 그 잔해 위에서 새로운 언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는 다시 인간을 향하고 있습니다. 방금까지 우리는 산업화가 예술의 언어를 어떻게 뒤흔들었는지, 그리고 인상주의에서 출발해 입체파, 추상미술, 팝아트, 미디어 아트에 이르기까지 예술이 재현의 시대를 넘어 감각과 사고의 시대로 이동하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간단한 퀴즈를 통해 오늘의 핵심을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인상주의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상주의 화가들은 세상을 객관적으로 재현하기보다 땡땡의 순간과 감각의 떨림을 포착하려 했다. 잠시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3, 2, 1. 정답은 빛입니다. 강의에서 보셨듯이 인상주의는 변화하는 빛과 색의 순간에 담긴 분위기와 감정의 떨림을 표현하는 사조였습니다. 기계가 현실을 기록할 수 있는 시대가 되자 예술은 그 너머의 감각, 즉 느끼는 방식으로 중심을 이동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20세기 예술의 해체와 실험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예술가들을 연결하는 문제입니다. 다음 예술가와 개념을 올바르게 연결해 보세요. A. 마르셀 디샹 B. 백남준 1번 텔레비전을 예술 매체로 전환 2번 샘 파운틴을 통해 예술의 개념을 뒤흔듦. 잠시 생각해 보시죠. 3, 2, 1. 정답은 A와 2번 그리고 B와 1번입니다.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마르셀 디샹은 변기샘을 전시장에 제시하며 예술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 예술 개념 자체를 뒤흔든 인물이었고, 백남준은 텔레비전과 전자매체를 예술에 도입하며 기술과 인간 감각의 공존을 탐구한 비디오 아트의 선구자였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오늘 2차 시에서는 산업화와 기술 발전이 예술의 언어를 어떻게 흔들었는지 인상주의에서 입체파, 추상미술, 팝아트, 미디어 아트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살펴봤습니다. 재현의 예술에서 감각과 사고, 그리고 개념과 행위로 확장된 현대미술의 여정은 예술이 더 이상 무엇을 그리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느끼고 질문하는가를 묻는 과정임을 보여줬습니다. 다다이즘, 개념미술, 퍼포먼스, 설치미술, 팝아트, 미디어 아트에 이르기까지 예술의 경계가 해체된 흐름은 오늘날 인공지능 예술이 등장했을 때 우리가 왜 다시 예술은 누구의 것인가를 묻게 되는지에 대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내용을 통해 기술과 예술의 충돌이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인간의 감각과 상상력이 확장되는 계기였다는 점을 천천히 곱씹어 보셨다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직 개념들이 조금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지셨더라도 그것 역시 현대미술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낯선의 경험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상에서 마주치는 이미지와 미디어들을 볼 때 이건 무엇을 보여주려는가를 넘어서 어떤 감각과 생각을 불러일으키려 하는가를 한 번 더 질문해 보신다면 이미 오늘 수업을 잘 따라오신 거죠.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해체되고 확장된 예술의 흐름이 인공지능과 만나 어떤 새로운 장면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함께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AI와 문화예술의 최신 트렌드와 주요 논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글쓰기와 문학부터 사진과 그림과 같은 이미지를 비롯하여 음향과 음악, 쇼폼 영상, 단편, 긴 영화, 미디어 아트, 가상융합 공간, 그리고 새로운 건축까지 정말 다양한 장르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새로운 AI 기술과 패러다임은 예술의 경계와 장르를 바꾸고 있고 우리는 그 변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에 강의 전체를 관통하며 여러분께 공통의 질문을 지속적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세 가지 관점. 첫 번째, 기술의 능력 확장. 두 번째, 인간 고유의 감성. 세 번째, 협업의 가능성에 대한 화두를 생각해 봅시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질문은 과연 AI는 예술 창작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라는 점입니다. AI 기술적인 능력은 이미 놀랍습니다. 수백만 개의 이미지나 텍스트를 학습해서 패턴을 분석하고 또 우리의 지시에 따라 그 패턴을 조합해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정말 인상적이지만 과연 이 패턴 조합이 우리가 생각하는 새로운 창작 활동일까요? 지금까지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자신의 인생 경험, 감정, 직관, 신념을 작품에 담아왔습니다. 한 화가가 약 10년을 고민해서 완성한 한 유화 작품은 그의 영혼이 담긴 것이죠. 반면 AI는 입력된 명령어에 따라 확률에 기반한 결과물을 생성해냅니다.
이것이 과연 진정한 창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 예술의 가장 본질적인 가치는 인간의 감정과 통찰입니다. 위대한 문학작품, 음악, 미술은 모두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고독, 절망, 희열, 사랑과 같은 깊은 감정으로부터 나옵니다. 예컨대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을 떠올려 볼까요? 이 작품은 단순한 밤하늘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고흐가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그 시간, 그가 느꼈던 절망과 동시에 자연에서 찾은 희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조합한 혹은 모사한 이런 작품이 영혼의 깊이를 담아낼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다고 AI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많은 현대 예술가들이 인공지능을 영감을 받는 원천, 협업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진 발명이 미술을 변화시켰듯이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예술 표현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술가가 자신의 비전과 감정을 구체하기 위해 AI를 사용한다면 이것은 충분히 가치 있는 창작 활동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핵심은 누가 주체인가 하는 것입니다. AI는 도구고 예술의 주체는 여전히 인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AI가 주체가 될 수 있나가 아니라 우리는 AI 시대의 예술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AI와 인간이 서로 협력할 때, 기술과 감정이 만날 때, 그 지점에서 새로운 예술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탐구해야 할 미래입니다. 다음으로 크게 생각해 볼 부분은 바로 문화예술 교육에서 AI의 역할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전 세계 교육 현장에서는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획일적인 예술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학습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공지능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AI는 문화예술 교육에서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개인화된 학습 경험의 실현과 교육 격차 해소, 접근성 확대에 중요한 역할이 기대됩니다. 전통적인 예술 교육은 한 가지 커다란 문제가 있었습니다. 모든 학생을 같은 속도로 같은 방식으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학생마다 음악의 재능이 다르고 또 미술의 감수성도 다르며 창의성을 발현하는 방식도 모두 다릅니다. 어쩌면 AI는 이러한 차이를 인식하고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AI 기반 음악 교육 플랫폼은 학생의 연주 실력을 즉시 분석해서 그 학생 수준에 맞는 악보를 추천하고 개선 포인트를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또 그림을 배우는 학생에게 AI가 그 학생의 그림 스타일을 분석해서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개별 학습자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전에는 좋은 예술 교육을 받으려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이거나 문화시설이 잘 갖춰진 지역에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AI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이러한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역의 작은 마을에 사는 학생도 이제 세계 최고의 음악 교육을 AI 튜터를 통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상현실 기술과 함께 사용되는 인공지능은 학생들을 유명한 미술관으로 가상여행을 떠나게 할 수도 있고 실제 화가들의 영상 강의를 개인화된 형태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는 문화예술 교육의 민주화를 의미합니다. 이렇듯 흥미롭게도 많은 교육자들이 놀라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AI가 학생들의 창의성을 오히려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점입니다. 창의성 촉발의 도구로서 손색이 없을 듯합니다. 요컨대 인공지능 음악 생성 도구를 사용하면 학생들은 자신이 머릿속에서 상상한 멜로디를 즉시 소리로 들을 수 있습니다. 게임 요소, 즉 게이미피케이션을 결합한 AI 미술 학습 플랫폼에서는 학생들이 점수를 얻으면서 더 적극적으로 창작에 참여합니다. 기술이 이런 기초적인 작업을 담당하면 학생들은 더 높은 차원의 예술적 사고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 교사들도 AI로부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각 학생의 학습 진행 상황,
강점과 약점을 수집하고 분석해서 교사에게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교사는 더 효과적인 교수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어떤 학생이 추가 지원이 필요한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수천 건의 학생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떤 교육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가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문화예술 교육에서 AI의 역할은 교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AI가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교사는 학생과의 깊은 관계 형성과 고차원적인 지도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AI와 인간 교사가 서로 협력할 때 우리는 맞춤형, 포용적, 그리고 창의성 넘치는 예술 교육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육의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I 시대 예술의 가치는? 이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공지능이 창작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AI가 점점 더 발전하는 시대에 예술이 가진 본질적인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지켜낼 것일까요? 역설적으로 인간만의 고유한 표현이 더욱 귀해질 것입니다. 즉, AI가 발전할수록 인간만이 만들 수 있는 것의 가치는 더욱 높아집니다. 인공지능은 아무리 고도화되어도 구조적으로 결국 학습된 데이터의 조합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반면 인간의 예술은 개인의 유일무이한 경험, 상처, 꿈, 그리고 영혼의 울음으로부터 나옵니다. 미래에 수백만 개의 생성형 그림이 존재한다면 한 사람이 받쳐 그은 유화 한 점이 더욱 소중해질 것입니다. BTS의 음악, 청경자 화가의 그림, 이상 작가의 소설, 이런 작품들이 가진 가치는 인간의 독창성과 진정성에서 비롯됩니다. 자명하게도 AI 시대일수록 이런 진정한 창작이 더욱 빛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문제는 바로 문화적 정체성과 다양성의 보존입니다. AI 기술은 글로벌화되고 표준화되고 효율적이나 문화예술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각 민족, 각 지역, 또 각 개인의 독특한 문화와 가치관을 표현하는 소중한 방식입니다. 한국의 전통음악, 아프리카의 민간미술, 인도의 춤, 또 중동의 시, 문학 등 이러한 다양한 문화예술이 없다면 인류는 얼마나 단조로워질까요? AI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지역의 예술 전통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새로운 시대에 전승하는 것입니다. 특히 소수민족의 전통예술, 사라져가는 공예 기술들을 체계적으로 잘 기록하고 미래에 전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과 예술의 협력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공지능이 고도화된 시대의 예술가들이 생계를 유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AI가 만드는 작품들이 무료로 배포되면서 전문 예술가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예술가가 자신의 창작으로 존경받고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작권 보호, 창작 지원금, 예술 시장의 활성화, 그리고 AI 기술 활용에 대한 윤리적 기준 수립이 필요합니다. 기술이 발전했다고 해서 인간 예술가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술에 투자하고 가치를 인정할 때 창작 생태계는 지속 가능할 것입니다. 가장 깊은 층위에서 예술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AI는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슬플 때 음악이 주는 감정의 동반자 역할을, 절망 속에서 미술이 주는 희망을 말입니다. 문학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줍니다. 춤은 우리 몸을 통해 생명의 기쁨을 표현하고, 또 연극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 인생을 경험하게 합니다. 예술은 인간의 감정과 정신을 풍요롭게 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AI 시대가 올수록 우리는 더욱더 이런 휴머니티가 필요할 것입니다. 결국 AI 시대 예술의 미래는 기술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창작을 존경하고 문화 다양성을 지키고 예술가를 지원하며 인간적 가치를 중시할 때 바로 그때의 예술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AI는 도구일 뿐 우리가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인공지능과 인간이 공존하는 시대, 우리 함께 기술로 풍요로워지면서도 인간성을 잃지 않는 미래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